콘서트 오늘 첫눈 내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노래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 아래 우리가 문학과 시와 그리고 노래 연주 모았습니다. 오늘 첫눈이 왔어요. 예전에 첫눈이 오면 저한테는 연례적으로 매우 귀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소리를 듣는 날이었어요. 우리 집 뒤에는 대숲이 있는데 이 대숲 속에 그 눈 내리는 날 소리가 있습니다. 뱃잎에 눈 치는 소리. 특히 쌀랑눈이 조금 이렇게 오는 첫눈 같은 경우는 그 소리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소리였고, 또 하나 첫눈 오는 날 저한테 빠지지 않고 저한테 감동을 주었던 곳은 무 뽑아낸 자리입니다. 무를 이렇게 뽑으면 그 자리에 무슨 빗살무늬 토기를 세워뒀던 곳 같은 구덩이가, 작은 구덩이가 하나씩 생기는데, 그 구덩이에는 무가 빠져나가면서 이별을 한 무의 실뿌리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실뿌리가 이쯤 되면 약간 곰팡이가 나고, 그 곰팡이 위에 첫눈이 이렇게 살짝 앉아있는 모습이 되게 위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어서 제 어린 그 감수성, 막 시를 막 쓰기 전, 시가 막 올 때쯤 나이겠죠. 12살, 13살.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하면 16살이었는데, 그런 어떤 첫눈만 생각하면 무 뽑아낸, 청무 뽑아낸 자리하고, 그리고 뒤숲에 뒤에 있는 대숲 속에 치는 그 눈 내리는 소리, 눈 녹는 소리,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처마 밑에 이제 서서히 물기를 놓는 시래기들 그 사이에 이제 겨울바람이 들락거리는 그런 소리들을 어려서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오늘은 자연의 소리를 넘어서는 또 더 큰 우주의 소리를 아름다운 가수, 신노래 가수 박경화, 피아니스트 정은주 씨가 여러분께 선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박수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노래 부르는 박경화입니다. 인사가 끝나죠?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오늘 귀하신 분 같이 함께 오셨는데 네, 소개해 제가 주세요. 항상 엄마 한번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오늘 모시고 올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멘트가 나갈 때는 그 뮤트를 살짝 해주시면은 그 노래할 때랑 멘트할 때랑 차이가 이거 아마 조그만 버튼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우리 하나, 둘, 네, 요거는 노래할 때. 네, 반갑습니다. 눈길을 뚫고 왔는데 너무 좋으네요. 지금 또 햇살이 또 비쳐가지고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 우리 지구에는 365일 어느 곳 어느 마을에서는 언제나 첫눈이 온다고 합니다. 어느 곳 어느 마을 중에 오늘은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장소인 것 같습니다. 첫눈과 함께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에 무슨 노래 준비하셨나요? 어느 나무 아래서라는 시 노래를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너의 쓸쓸함을 채워주랴. 아득한 광야를 너는 꿈꾸고 있으나 흐르는 물 우리 앞에 지금도 죽지 않고 그 소리 아직 멀리 멀리 이르지 않아.
아직 멀리 멀리 이루지 않았나니 이승에서 잠시 않는 이 나무 그늘에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하랴 어두운 구름대 주공에서 푸르게 푸르게 쓰러지고 하나 남았던 길이 작은 바람에 지워지네 작은 바람에 지워지네 작은 바람에 이재화 선생님은 화가시이죠. 소설가이시기도 하고 시인이시기도 하고 서양 화가이신데 이 시가 아주 심오하네요. 나무가 있고요, 흐르는 물이 있고, 그리고 모닥불이 있고, 또 물이 아직도 멀리 멀리 가야 하는데 고여 있고, 빛이 더 멀리 멀리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닥불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였고, 그렇지만 지금은 쓸쓸하고 황망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모닥불을 믿고 이 나무 그늘이 주는 평온함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그 긍정적 태도 더하기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다중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 같습니다. 네, 선생님 시 노래를 네. 참 좋아하는 이재하 선생님이 네. 곡을 또 여러 곡을 쓰셨잖아요. 네. 네, 좋은 곡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주공이니 이런 광야니 이런 크고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조금 딱딱한 시어가 있는데도 매우 그 물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촉감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미술을 전공하셔서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좋은 선율과 또 아름다운 목소리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훨씬 더 가슴에 뭉클하게 잘 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 한번 들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피아니스트 정원주 선생님께서 시에 선율을 붙이셨는데요. 왜 살아라는 시노래입니다. 화면에 비치는 이 부분은 아마 김명지 선생님께서 사진과 함께 올린 디카시의 일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시로 발표하실 때는 훨씬 더 지금 시노래처럼 길고 구조적으로 완성도 있게 시를 만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만 보시고 노래에 훨씬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숨 같은 외사랑 그대에게 가는 길 슬피를 싣고 바다를 걸어 설산을 피어 올라야 하네 무릎을 버리고 두 손도 버리고 붉게 피 먹는 심장을 내어 허리에 묻고 그대에게 안길 날 노려나 나 한 남자를 사랑했네 눈물도 말라버린 외사랑
숨비 소리 가득한 바다 위 연슬로 남겨진 외로운 사랑 숨 가쁜 사랑 영원한 외사랑 나의 사랑은 숨 가쁜 외사랑 그대에게 가는 길 솔길을 신고 바다를 걸어 설산을 기어 올라야 하네 무릎을 버리고 두 손도 버리고 벌겋게 피 멍든 심장을 내어 허리에 묻고 그대에게 안길 날 오려나 나 한 남자를 사랑했네 눈물도 말라버린 외사랑 숨비 소리 가득한 바다 위 윤슬로 남겨진 외로운 사랑 숨 가쁜 사랑 영원한 외사랑 영원한 좋습니다. 박수. 자, 이 김명지 시인을 우리가 이제 요리하는 시인, 아주 요리사, 아주 요리에 정말 달인이시죠. 그런데 타고나시는 네. 거예요. 외사랑이라고 그러면 짝사랑을. 네, 그래서 원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요. 아, 네. 또 이제 시인께 이게 이제 얼핏 이렇게 시어로 볼 때는 남녀간의 사랑인 네.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한 남자를 사랑했네라는 이 구절을 네. 나 한 사람을 사랑했네 그래서 남자를 사람이라는 시어로 바꿔서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케이를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 예, 실제로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쓴 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남자를 사랑했네로 계속 네. 부르는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할 말 없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짝사랑, 외사랑이다. 외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첫사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번 첫사랑을 하고 늘 첫사랑을 하고 늘 외사랑을 하고. 근데 이제 사랑이 남녀만이 아니잖아요. 신과의 사랑도 있고 또 자식에 관한 사랑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조금 더 양이 더 많은 거죠. 그 차이만큼 외롭고 혼자만 사랑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그런 거죠. 네 사랑이 오고 내 사랑이 오다라고 느낄 정도가 되려면 받는 입장에서 한 7이나 8 받으면 그때 갔죠. 우리가 생일날 친구한테 선물을 했어요. 볼펜을 선물했어요. 그럼 이제 내 생일 때 저 친구가 볼펜을 가져오면 화가 나죠. 아니 똑같은데 왜냐면 내가 볼펜을 선물했으면 저쪽에서는 만년필을 선물해야 돼. 그러면은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제가 딸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 정확하거든요.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아. 제가 요즘은 또 선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다 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핸드폰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5,000원짜리를 했다. 네. 절대 5,000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선물. 아, 그건 선물이라기보다는 물물 교환이지. 물물 그런 교환. 개념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고 받는 마음의 양을 네. 물질적인 어떤 것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받는 쪽에서 더 많고 깊고 커야만 네. 그게 똑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헌신적인 거죠. 어머니들이 사랑은 우리한테 줄 때는 그때 내가 너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라. 보험 들듯이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짝사랑이고 외사랑이고 그래서 첫사랑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지만 언제나 좀 섭섭한 지점이 있는 게 또 사랑의 한 구석이 아닐까, 한 그늘이 아니고 또 그런 섭섭함이 또 있어야 또 사랑이 그러겠죠? 항상 넘치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노래 오랜만에 그 신으로 가수 박경호의 대표곡으로 많이들 알아주셨던 들꽃을 불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더 크게 치죠. 주인 없어 좋아라 바람을 만나면 바람에 꽃이 되고 비를 만나면 비에 꽃이 되어라 이름 없어 좋아라 넓은 들녘에 지천으로 피어난 우리들 이름은 마냥 들고 지어라 네 꽃이 나약하다 하였나 꺾어보아라 꺾일수록 들판이 일어나니 코끝을 간지르는 향기는 없어도 가슴을 파헤치는 광기는 있다 들이 좋아 들에서 산더니 내버려 두어라 꽃이란 아니 풀린 듯 어떠랴 네 꽃을 나약하다 하였나 꺾어보아라 꺾일수록 들판이 일어나니 코끝을 간지르는 향기는 없어도 가슴을 파헤치는 광기는
주인 없어 좋아라 이름 없어 좋아라 아, 좋습니다. 들자가 붙으면 막 강인한 인상을 받죠. 들깨. 아, 이게 깨가 아니고 이렇게 들깨도 똑같은데 참깨 들깨 할 때 그리고 강아지 할 때 들깨도 들짐승, 들불, 들고 들고양이. 예. 뭐 이런 말 있죠. 세상에 잡초는 없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은 없다. 진짜 이름 없는 꽃을 하나 발견해서 내가 이름을 짓고 이름 없는 별을 발견해서 별의 이름을 짓고 그러면 과학자이고 그러죠. 한번 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생명고에 근무를 할 때 국화 전시회를 하는데 국화의 품종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나무에 붙이면 목부작, 돌에 붙이면 석부작 뭐 이렇게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또 화분에 심고 어떤 모양으로 키우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하고 또 꽃의 크기도 조절하고 키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막 거대한 그 공간 체육관을 여기저기 해서 막 수백 개의 그 화분을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를 쓴다고 그러니 그 화분마다 이름을 붙여달래요. 뭐 솔바람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들고양이의 한숨 뭐 이런 식으로 막 시적으로 다 이름을 붙여달래요. 뭐 금방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야 이게 뭐 한 100개 정도 하고 나니까 뭐 그거 했던 거 같고 안 했던 거 같고 뭐 마루밑에 향기 막 아무거나 붙이는데도 거기하고 또 이렇게 또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은 생명체들 또 사물들 무생물까지 다 이름이 하나씩 독특하게 있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좀 들꽃 신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용이 참 좋네요. 아주 어떤 그 아티스트께서는 그 노래 경화 씨 노래 이 노래 참 좋은데 여기 가슴을 파헤치는 광기는 해서 이 광기 이거 때문에 이 노래는 부르지 말고 다른 노래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모든 꽃은 또 동물적으로 따지면은 일종의 성기이고 자신의 가장 에너지가 폭발하는 지점이고 아주 그 분화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곳이 가지고 있는 향기와 또 그 무슨 자기결정력, 올해는 꽃을 좀 조절해야겠다, 또는 씨앗을 더 어떻게 언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멀리 이렇게 퍼뜨려야겠다라는 모든 각오와 의지 그리고 뭐 많은 지역을 퍼뜨려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까지 강인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혁명전사의 모든 뿔들은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억새 같은 곳이 있는 곳은 무조건 가장 바람이 세찬 곳에다 얘들이 털을 둡니다. 그래야만 가장 바람 세찬 날 씨앗을 날려서 가장 멀리 보내요. 또 편한 거를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식물들은 가장 어려운 장소와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이렇게 영역 확보를 해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기, 독, 또 막 가시, 뭐 이렇게 뭐 이런 데 붙어서도 가고, 뭐 짐승의 등에 타고도 가고 하는 그런 생존의 그 강인한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또 모든 또 인간에 의해서 노래 불려지는 시들은 그 안에 인간이 어떤 주제의식,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왜 구광렬 선생님이 들꽃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을 담았을까에는 이 시가 태어난 그 시대성 이런 것들을 또 깊이 숨겨놨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너그러이 또는 용기 있게 품어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향기가 있고 밑에 광기가 있고 다 이게 라인 맞춰서 한 겁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파헤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노래 새 노래를 마치고 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편히 앉으시죠? 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네. 미소가 아주 들꽃입니다. 사실 그 오늘 등 쪽에 커다란 꽃을 이렇게 붙이고 왔는데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해주세요. 상상. 아주 뒤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광고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을 좀 궁금하긴 하죠. 얼굴만한 꽃이 없으니까 오늘도 사자꽃이 피었네요. 여기서 사자는 그 라이언입니다. 네, 아주 갈기가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정원주 선생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가 이제 제가 아이디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아이는 이렇게 나 아이덴티티, 주체성, 그 주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에서 나온 한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D, 이모션, D는 디퍼런트, 다른 남과 다른 것, 그 다음에 감성. 그러면서 A를 말할 때 저는 앵거를 뽑거든. 좀 세상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화, 분노, 또 고쳐야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세상은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 쪽으로 바꾸어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후손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선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뾰족하고 캄캄하고 두려운 이 말이 그래, 그렇구나, 참 좋아라는 둥근 세상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반합이 꼭 반이 반대를 위한 반이 아니라 좀 더 합의되고 화평한 어떤 둥근 세상을 위한 투쟁의 한 정신적 투쟁까지도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를 제일 위에다 올려놨습니다.